반갑습니다. 상추입니다. 우선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나의 아버지 독립군 최운산 장군 채널에서 가져온 영상입니다. 유일한 한민족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지만 정치 진영 싸움으로 인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독립군이 존재를 부정하는 걸 넘어서서 모독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이분만큼은 분명히 아니지만 비슷한 과정의 교육을 받은 게 현재 90세대까지 조선족들이란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영상부터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배경이 되는 간도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간도 지역의 정세나 상황이 어땠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나는 39년도생인데 해방 후에나 그때도 이 간도가 우리는 한국 땅, 조선 땅이라고 생각했지 중국 땅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 왜 그런가 하면 간도에는 그때 거의 100분의 90이 조선인들이고 한 10% 중국인이 있었다 하지만은 그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만주인들이. 근데 조선인 학교는 다 있었어요? 조선인들은 벌써 한 6, 7살이면 다 학교 보내고 다 공부시키거든. 집에서 일 시킨 사람이 없었거든. 그게 완전히 달라. 중국인들은 벌써 어렸을 때 일부터 배워주거든. 우리는 어렸을 적에부터 조선 글을 배우고, 그리고 조선 역사를 배우고, 조선 시조도 배우고, 그렇게 했고, 우리는 다 지냈거든. 그런 걸 다 배우셨어요? 그래. 우리는 그랬지. 조선인 선생님이? 조선인 선생님이고. 뭐 교과서랑 다 있었겠네요. 교과서 다 그렇게 했지. 그리고 그때는 우리는 심지어 시조도 이런 것도 다 조선 걸 했지. 중국과는 정말 관계없어. 해방 후에 군방 후에 나오는 것도 뭐 대추나무 9선대 우물 있는 볏집일세 이게 생각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인가 하면 그 대추나무 9그릇은 시조예요? 아니 그 교과서가. 그러니까 그때는 간도에는 대추나무가 없거든. 왜요? 추워서 그런 모양이야. 그게 대추를 안 심어. 그런데 대추나무 9선대 우물 있는 볏집일세 하는데 그게 다 한국 거 그대로 갖다가 배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또 기억나는 뭐 시조 같은 것 좀 시조도 우리 배웠을 적에 어렸을 적에 시조도 삭풍은 나무 끝에 울고 명월은 눈 속에 산대야만 그 카드가 있었어. 그 다음에 그 밑에 절반은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보지 않고 그걸 이어가야 돼. 뭐 고국산천을 이스레만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그 사람이 점수를 얻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시조를 배웠거든. 서경이 서울이 말하란. 서경이라는 건 이전에 평양을 서경이라고 했거든. 서경이 서울이 말하란. 서경도 서울이지만은 닭꼰대 소성경 고용할 닭가 나온 평양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조선 교육, 조선 역사, 문화까지 교육을 받으시면 다 배웠지. 거기 당연히 조선인, 거기도 간도도 조선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셨겠네요. 그렇지. 그때는 중사람도 눈에 띄우는 게 얼마 없고, 뭐 이런 행정관이고 뭐 이거 하는 사람들이 다 그게 조선인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자기 나라라고 생각했지, 그게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조선족 1세대는 당연히 거기가 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도 조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행정관들도 다 조선 사람이고. 그 이후에는 그 조선 역사를 가르치지는 않았죠. 그 후에는 우리 후배들이 지금 조선 역사 고구려 신라 백제도 모른다고.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그러면은 그게 몇 년도까지 조선 역사를 가르쳤어요? 그거 아마 50년대 말까지 거야. 그때 이후로는 조선 역사를 가르치지 않은 중국 거예요? 정부에서 다 금지시켰지. 왜 금지시켰어요? 민족성을 갖고 중국에 잘 동화되지 않고 자기 민족에 대한 그게 똘똘 뭉치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말이야. 그 민족성을 오래 지닐까봐 빨리 중국에 동화하라고 그 민족성과 관계 있는 건 다 말살했죠. 그래서 심지어 노래도 그저 백마를 달리던 고구려 썸터다 그 노래 있잖아. 파묻힌 성터 위에
청로새는 간도 간다. 이런 노래랑 다 금지시켰거든. 예,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있어. 그게 옛날에 고구려 그거 고토에 가서 여행하는 것처럼 다니던 그런 노래라 했는데 다 금지시켰어. 우리는 다 불렀던데. 조선족들은 민족의 풍습을 의도적으로 버렸다. 정체성을 일부러 부정하는 건 물론이고 고의적으로 버렸다. 그들은 철저하게 빨갱이 사상으로 물든 구제불능이다. 라는 얘기와 비슷한 뉘앙스의 말들이 정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번 이분 앞에서 그 망발을 찌꺼려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조선족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강한 자부심 중 하나가 바로 간도에서 우리 민족의 풍습을 반세기 넘게 그 누구의 지원도 없이 스스로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힘들게 살아도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 긍지가 넘치다 못해 타인들 눈에 오바로 보일 정도로 남달랐었죠. 많은 예시 중 하나가 학창시절에 한족들이 조선족 학교 주변에 아무 이유 없이 걸어다니기만 해도 영역 침범으로 간주하고 덤벼든 사례가 일상이었죠. 그리고 그 무식한 행동을 자랑으로 여기는 건 물론이고 혹여나 그 싸움이 맞짱 아니 일대 다수였다? 그걸 자랑스러워했죠. 그리고 일대 다수의 싸움에서 몸에 상처가 났다. 그건 상처가 아닌 훈정이었습니다. 후자인 경우 저와 저희 친구들만이 자뻑일지 몰라도 대다수가 정도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지 비슷한 문화를 지니고 있었으니 근데 그런 조선족들한테 일부의 무지성 한국인들, 일부지만 적지 않은 숫자의 한국인들, 당신들이 뭐라고? 조선족들이 스스로 민족의 풍습 문화를 뭐 어떻다고? 조선족들에 대해서 헐뜯고 루머를 퍼뜨리는 걸 제외하고 일말의 관심도 없는 니들이 뭘 안다고 조선족들이 살아온 역사와 문화의 정리를 내립니까? 당신들이 무지성 발언과 행위로 인해서 그렇게 무식한 자부심을 가진 조선족들마저 험한 감정을 가지고 반발심으로 친중 발언을 한다고요. 왜? 당신들도 조선족들이 싫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 고의적으로 망발을 남발하니까 당신들이 친중 발언에 질색해야 하는 걸 뻔히 알면서 똑같이 돌려주고 싶거든요. 그게 국가와 민족을 떠나서 인간이 가진 본성이니까. 웃기는 게 이분들이 욕할 때 그 대상을 향하는 게 아니라 조선족 전체를 싸잡아서 일반화하는 건 물론이고 쥐뿔도 모르면서 내뱉는 발언과 행위들이 상당히 거칠기까지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정치 진영 싸움,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이유가 이들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왜 이토록 흥분하냐면 이들이 무지성적인 발언과 행동 때문에 친한 조선족들의 활동이 점점 더 많은 장애물과 제약이 생기고 명분마저 점점 사라지니까요. 오래전부터 항상 한국이 좋다라고 말하는 조선족들한테 이들이 담대해주는 반응들이 항상 똑같았습니다. 뭘 빼먹으려고 안 믿는다 라는 발언과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행동에 그 조선족은 조선족들 사이에서도 바보 취급당하고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눈총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돌아서는 조선족들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게다가 그 조선족이 상처 있고 마음이 변해서 평소와 다른 태도를 보이면 본인들이 판단이 맞다고 조롱까지 하는 양아치들까지 존재합니다. 안 좋은 소문이 가장 빠르게 퍼진다고 이러한 소문들이 양념까지 더해져서 여기저기에 퍼지는 게 일상인데 누가 한국이 좋다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한국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친한 조선족들이 보기 드물다.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이죠. 지금 보시면 없는 게 아니라 숨어버렸다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로 친한 조선족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발언하는 걸 기피한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인지하시고 공격을 하더라도 전부 다 싸잡아서 뭐라 하지 말고 분류를 하시길 바랍니다. 80만 가까이 되는 조선족들이 하나같이 똑같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정리를 내리는 대중들의 행위가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큰 이슈가 남녀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뚜껑이 열린 이유가 여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남자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세우고 논문까지 발표한 이유죠. 남성들이 더욱더 열받은 거고요. 그 최전방에는 신남성연대와 캡틴님이 존재하죠. 성폭행, 성추행 사건 중 상당수가 남성이라 이유로 본인들은 선민사상에 빠져서 대한민국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세우고 남성 아이들은 한남 유충으로 몰아세우는 페미들과 조선족들을 마녀 사냥하는 일부 한국인들과 그에 동조해서 조롱하는 분들이 뭔 차이가 있을까요? 그 덕분에 보설이라는 유튜버가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고 조선족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면서 코인을 빨고 있고 탈북자 유튜버들 중에 한송이와 김기사도 존재하죠.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본인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이 동일범죄 동의처벌, 성범죄 처벌 강화를 외치듯이
조선족들 사이에서도 무개념 조선족들을 바라볼 때 시선이 따갑고 차갑습니다. 하나같이 몰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뒤져보면 조선족들에 대한 루머를 양산하는 블로거들도 판을 치고 있고 유튜브, 아프리카에서도 조선족 코인을 못 참죠. 저처럼 제한 조선족 사회에 존재하는 무개념 행위와 조선족 홍위병들을 상대하는 조선족들이 많습니다. 다만 저처럼 완전히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 안 한다고 하지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부분을 부디 유념하셔서 상습적인 비난은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예시를 들자면 아직도 조선족들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장악한다고 믿는 한국인들 많더라고요.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진작에 원룸 건물주들이 망했다는 통곡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을 겁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극소수 제외하고 1.5름, 2름이 씨가 말랐습니다. 미국 교포들은 이렇더라, 일본은 어쩌고, 다른 나라 교포들은 저쩌고 라면서 비교도 많이 하시죠. 근데 참 웃기는 게 다른 방송이나 영상들은 주작을 그렇게 잘 찾아내시는 분들이 이런 방송이나 영상들은 주작을 못 잡아내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주작 방송이 수십 년 동안 밝혀진 것만 수백 개가 넘는데 다른 나라의 한국은 사랑해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라는 방송만큼은 절대로 주작 아니죠. 그죠? 제 눈엔 그런 행위들이 전형적인 내로남불, 선진국병에 걸린 환자들이 증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예시로 K 어쩌고 저쩌고 하는 슬로건이 엄청 많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만 늘어놓는 국뽕 영사들이 판을 치는 이유가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하고 싶은 말들이 산더미 같이 많지만 이 정도로 요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뭐 눈에 뭐가 보인다. 제발 정신을 차리고 상식을 가지고 삽시다.